장 변호사님, 네. 총선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성남 하면은 성남 쪽에는 야세가 강하고 분당 쪽에는 좀 여세가 강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은 지금 성남 수정구, 거기 김천현 의원이 지금 3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선 했고 이번에 당선되면 5선입니다. 아, 4선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아주 느끼실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수정구는 제가 이제 많이 활동하니까 느끼는데, 김태년이 이제 4선이나 한 데다가 이제 원내대표도 역임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수정구를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다. 한 것이 뭐 생각나는 게 없다. 그리고 김태년이 좀 거만하고 건방지다.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갈 것으로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김태년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에는 수정구에는 저도 이제 전북 정읍 호남 출신입니다만은 김태년이 이제 그 순천이죠. 순천구 그리고 나왔어요. 이제 민주당 호남 출신들 민주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경향이 강해서 지금 김태년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보다는 그 중앙에서 보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 수정구가 험지 중에 험지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심지어는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공천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득표율 차가 25%나 차이가 났어요. 그렇게 난 것도 압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지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좀 많이 나오고 지지율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지지율 차이는 52대 35로 나올 정도로 지금 월등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은 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좀 여건이 좋아졌습니까? 워낙 경기도는 안 좋다고는.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그것이 대폭은 아니고요. 소폭 정도 아직도 냉골입니까? 아직도 냉골이 가시는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호감도나 지지도와 또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그 여당에 대한 지지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9일로 28일인가요? 지난달 12월 29일 날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지금 한 달입니다. 딱 한 달. 한 달 평가를 하신다면 점수로 주면 몇 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글쎄 점수로 뭐 표현하기는 그렇고 아주 잘하고 계신다.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러고 정치 경험이 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좀 치밀하고 좀 더 세련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주 잘하고 있고 또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A 플러스 정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 플러스. 점수로 하면은 95점 뭐 이렇게 되겠네요. 90점 이상의 A니까. 제일 좋은 것은 A 뿔뿔, A 플러스를 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냥 A 플러스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뭐 성남에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뭐 이렇게 조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은 또 아직은 시작도 안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경기도가 59석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7석인가가 얻었을 현재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최소한도 20석을 얻어야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는데 우리 장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몇 석까지 얻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의 이제 그런 이제 뭐 그 악마성 또 민주당의 문제점 갈등이 이제 많이 드러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것이 뭐 좀 작으리라고 뭐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작으라고 생각이 되고 해서 국민들이 여당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갈수록 좋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신당도 뭐 개혁신당이니 또 뭐
개혁 미래인가요? 뭐 이런 뭐 이낙연 개혁 미래당, 개혁 신당 이렇게 또 뭐 등등 이제 출연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표도 좀 갉아먹을 테고. 경기도에서 과반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좀 너무 과한 것 같기는 합니다. 과반은. 그런데 지금 20석만 얻어도 지금 당장 투표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아마 4월 10일 총선까지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경기도 그 GTX 노선 뭐 이렇게 지난번에 발표를 해서 134조를 투입해서 서울까지 30분 내에 출근 시간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도에 좀 바람을 일으킬 그런 전략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예를 들어서 GTX를 이제 빨리 개통하고 또 연장하고 또 새로운 노선을 놓고 하는 것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공약도 좀, 그러니까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시민들 위해서, 국민들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총선 국민의 그런 공약을 발표한 것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이제 호감도도 많이 이제 증가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은 이제 조금 잠잠합니다만은 이제 그 메가 서울 서울 편입 문제도 좀 다시 점화돼서 점화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메가 서울 같은 이슈를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별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결국 또 경기도에서 바람을 일으키려면은 수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수원이 5개 선거구가 전부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원병의 박문규, 수원정의 이수정, 수원갑의 김현준 전 국세청장 그리고 이번에 영입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도 수원에 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수원을 하나의 전략적인 그런 선거구로 만들어가지고 수원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그런 전략도 쓰는 것 같아서 어쨌든 경기도도 좀 변화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희망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반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명품백 이것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해결책까지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그 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방송과 대담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할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품백 얘기 그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그 완전히 함정 뭐 수사는 아니지만 함정 몰카 아닙니까? 그 함정 몰카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비난이 가고 더 해야지 그것을 지금 네가 그 보도에 의하면 그 명품백은 지금 사용하지도 지금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국고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 뭡니까? 이 보존을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야말로 냉정하게, 박절하게, 무슨 얘기냐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워낙 인품이 훌륭하셔서 그렇게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걸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제 냉정하게, 박절하게 이렇게 거절을 못 하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 누가 더 나쁘냐 하면은 지금 그것을 부추기고 사주한 측이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비난하는 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별로 부각이 안 되고 김건희 여사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이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또 최근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배현진 의원 두 사람이 한 달 사이에 정치 테러를 당했습니다. 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죠. 특히 우리 장 변호사님 같이로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시는 분이 총선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뭐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나쁜 방법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이제 나름대로 강직하고 예. 정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별로 두려워지 않습니다. 예.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정치인들 향한 그런 폭력이나 테러가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예.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 막을 겁니다. 또 배현진 의원께서도 이렇게 지금 그 불의의 피해를 당해가지고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일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이재명 그 대표와 배현진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빌고요. 그런 것이 인한 후유증이 최소화되게끔 어쨌든 그 특별히 그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도 이번 선거에 성남 수정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하셨죠? 예,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12월 14일인가 5일인가 등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총선에 임하는 각오랄까 또 우리 시청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마무리로 지금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죠. 아, 예. 우리 저 훌륭하신 고영신 박사님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권력을 이재명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을 목적으로 하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내팽개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취득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권력자는 세상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제거를 해야 되고요. 저는 선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권력 의지라는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시민들을, 주민들을, 국민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만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된다. 예. 또 부처님이 보시기에 자비광명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또 며칠 전에 뭐 영하 14도 15도 갈 때도 아침 7시부터 9시 반까지 활동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활동하고 박사님 TV에 출연하러 달려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성남시 수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면 정말로 수정구를 또 성남시를 대한민국을 좀 더 살기 좋게 행복하게 만들므로써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훌륭하신 고영신 박사님 TV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 널리 전파하셔서 정말 우리 고 박사님 같은 훌륭한 인품이 널리 전달돼서 세상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